이렇게 큰 히트를 하고 나면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만 더 좋은 곡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박진영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인사청문회를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인사청문회 오늘도 인물 한번 쫙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숭구리당당의 곽수산입니다. 꿀잼 혁명당의 박유성입니다. 네. 자, 오늘의 인물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누굽니까? 사실상 저와 가족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 가족이죠? 박 씨입니다. 뭐야? 이랑박 씨예요. 미랑박 씨 뭐야? 바로 박진영 씨를 인사청문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진영 씨 오셨나요? 제가 대신 또 왔습니다. 이 양반 또 오셨네 진짜. 이 양반이 박 씨예요. 저기 박진영이 라면 먹고 잤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몇 봉을 드신 겁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이 박수채 드신 것 같아요. 몇 봉을 드신 거예요? 채란요. 저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네, 너무 짧아. 아, 자, 오늘 박진영 씨를 특별하게 모신 이유가 있을까요, 대변인? 네, 이유가 있습니다. 점점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네, 일자리가 좀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 우리나라에. 네. 그런데 이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제 주변에 뭐 제가 가르치는 우리 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MZ 세대들이 나는 앞으로 뭐 하고 사는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맞아. 뭐하고 사는 네. 건가?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한 분야에서 최고의 반열까지 올라가는 방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박진영입니다. 오늘 그래요? 소개를 좀 시키려고. 와, 그럼 우리도 비닐바지 입고 막 이렇게 춤춰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비닐 바지 입어도 안 보이잖아요. 뭐 아무것도. 박 의원 뭐가 뭘? 신생 아닙니까? 상태가. 엄마. 그런 방송 여기서 하지 마. 그런 방송은 저기 가서 해. 여기 엄마. 그거 하면 안 돼. 왜 난 이렇게 나왔어? 너도 거기에 맞장구 치지 마. 그건 민준이랑 딴 데 가서 해. 자, 그러면 먼저 박진영 씨가 지금 뭐 솔직히 아티스트 그리고 뭐 프로듀서로서 반열에 올라가 있는 건 뭐 어쩔 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어떻게 시작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이쪽 일은. 네. 사실 어렸을 때부터 춤추고 음악하는 것에 대해서 동경이 있어가지고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본인이 클럽이나 나이트 같은 데 가서 춤을 추고 싶은데 네. 나이가 안 되죠. 어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너무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입시인데 또 그게 부모님한테 허락받기도 쉽지가 않고 그런데 박진영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춤을 추러 갈 수 있게 어머니가 날 그 보호자처럼 같이 동반해서 가주게 하면 내가 춤추고 와서 공부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부모님하고 협상을 한 거예요. 그 협상이 좀 어떻게 먹혀요? 성사가 됩니까? 성사가 됐습니다. 어이구, 부모님 깨어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자,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주체할 수 없는 자신만의 어떤 꿈, 끼 이런 게 있었었는데 그거를 당시의 상황에서 부모님과 잘 합의를 봐서 그 결국 그 꿈도 실현하면서 대학 진학을 해서 대학도 좋은 데 다녀요. 예, 네. 다녔죠.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렇게 대학에 오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원래 희망했던 본인 스스로를 딴따라라고 부르는 적이 있거든요. 예능인. 예능의 꿈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명언을 하나 남깁니다. 나는 딴따라야. 계속 그럴 거야. 맞아요. 그런 말 남깁니다. 박 의원님, 이거 굉장하신데요. 어떻게 그 하셨습니까? 당시에는 딴따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자, 그런데 자기가 음악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또 이런 연예 매니지먼트는 무슨 공채 시험 봐서 면접 필기 시험 봐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당대 최고의 작곡가인 김형석 씨를 찾아갑니다. 김영석 씨, 그 머리 요즘 이제 하얗게 맞습니다. 다니시는 그 약간- 유명한 분 아니에요? 자, 그래서 김형석 씨를 수소문해서 찾아갑니다. 근데 김형석 씨가 처음 박진영을 만났을 때 느낌이 웬 농구 선수 같은 애가 키가 크니까 와서 자꾸 음악을 하겠다고 하니 그냥 알았다 하고 그냥 곁에 두는 정도였나 봐요. 방치했겠네요. 방치인 거죠. 예. 그런데 뭐 청소하고 이런 허드렛일을 어떻게든 하면서 뭐래도 하나 배우려고 얼쩡거린 게 박진영인데 어느 날 김용석 씨가 레슨을 하나씩 해주듯이 야, 이렇게 하는 건데 한번 해봐 하면서 가르쳐줬나 봐요. 작곡을 알려준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화성을 이렇게 하나 앞부분에 두 소절을 해주면 네. 뒤를 네가 한번 채워봐봐 하려든가 이런 걸 하면, 근데 김영석 씨의 직접 인터뷰 내용을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박진영은 잘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걸 보고 그랬을까요? 꼭 그 잘 되고 나서 그런 사람들이 잘 될 줄 알았다고 얘기해요. 잘 될 줄 알았다. 네, 내가 너- 얘기하지 않냐? 야, 내가 말했지. 그렇지. 너 다 이겨내고 잘 될 줄 내가 또 알았어. 그런 건가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런데 김영석 씨한테 물어봤죠. 네. 왜 잘 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박진영은 하나를 숙제를 내주면 10개씩을 해온다. 와, 수학의 오.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게 잘했다고 얘기하진 않는데 10가지 시도를 다양하게 해보고 온다는 어허. 거예요. 내가 10개씩 해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음. 그래서 박진영이 저도 이제 앨범을 내고 싶습니다 했었을 때 박진영 첫 데뷔 앨범의 가장 히트곡 뭔지 아시죠? 알죠? 뭡니까? 날 떠나지 마. 아 진짜 떠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떠나지 마요. 네. 그런데 이 곡이 또 얼마나 명곡입니까? 대박이 났죠. 대박이 그야말로 났죠. 와. 처음에 바로 대박 난 건 아니고 날 떠나지 마가 이 CM송으로 삽입이 됐었어요. 어? 예. 그리고 나서 이 CM송 너무 좋은데 뭐지 하다가 이 얼굴 없는 가수가 이제 TV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이때 사람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맞아요. 이 CF송의 정우성 씨가 사실 여기에 주인공이었고. 맞아요. 네, 정우성 씨가 그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와, 저 노래 부르는 사람 명작이다. 얼마나 멋있을까. 근데 갑자기 고릴라가 나와가지고 이래버리니까. 춤이 되는데? 아 닮았습니다. 박씨예요. 이야 같은 박라인이랑 확 다르네요. 네. 자, 그래서 날 떠나지 마가 대히트를 94년도에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히트를 하고 나면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집 예. 우리 곽 의원님이 김영석 작곡가가 곡 하나 줘서 왕창 떴어요. 네. 이 집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연히 김영석 또 씨한테 찾아가야죠. 맡기죠. 예. 당연한 거죠. 형님 하나만 더 주세요. 한 번만 더 좋은 곡 네.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박진영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 집은 저 혼자 A부터 Z까지 해볼게요. 오.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작권이 너한테 있으니까 내가 이번에는 다 해먹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이분이 혁명당이 아니라 자본주의 당이야. 아, 자본주의 당입니다. 자본주의를 혁명을 일으킬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집은 자기 혼자 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김영석에게. 그러면서 김영석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자기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미 이제 애정 어린 제자잖아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씩 해오는 그렇게 성실한 친구. 걔가 이 집을 혼자 해보겠다고 하는데 음반 혼자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건데 그렇죠. 프로듀싱, 믹싱부터 해서 뭐 다양한 것들까지. 그래서 가끔 야 진영아 내가 좀 도와줄까 하면 녹음실에 못 들어오게 하고 쫓아낸대. 오. 아, 내가 할 거야 형 들어오지 마. 야, 이 집이 정말 중요한 거야, 너. 내가 좀 도와줄게. 하는데 못 들어오게 한 거야. 오. 그래서 이 집을, 그러면 대부분 이러면 또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자기 타협을 하는 사람이 일반적이에요. 다음 달에 하지 뭐. 그렇죠. 다다음 달에 하지 뭐. 다이어트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내년도에 출시하지 뭐. 이게 일반적이에요. 음. 그래서 자꾸 기간을 뒤로 딜레이해요. 그러면서 시간만 허비하고, 공상한다고 막 그러고. 근데 바로 1년 뒤인 95년도에 본인의 지향점인 앨범 이름이 딴따라예요. 아. 딴따라는 앨범 타이틀을 가지고 이때 자기가 온전히 자기 힘으로 A부터 Z까지를 만든 첫 곡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청혼가라는 곡이에요. 가로리 해주라미. 트로트도 했어요, 박진영 씨가.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송대관 씨의 안무를 짜줬다는 얘기는 있는데 노래까지. 아 이 노래 압니다. 아 들으니까 알겠네요. 아. 바로 그거를 본인이 혼자서 김영석의 도움 안 받고 2집 타이틀곡으로 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 힘으로 A부터 Z까지를 끝까지 해봤잖아요. 다 해봤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한번 사람이 점핑된 거예요. 아 바로. 바로 점핑된 거예요. 어. 왜냐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뭔가를 만들게 되면 다 몰라요. 그렇죠. 아, 의존성이 몰라요. 계속 생깁니다. 의존성이 맞아. 생겨요. 맞아. 아마 그리고 본인이 느꼈나 봐요. 아, 나의 부족함을. 네. 이 집도 청혼가가 나름 대박이 났어요. 처음에 청혼가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뭐야 이런 평가가 좀 있었어요. 별론데? 했는데 박준영 특유의 끼와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이게 하여튼 또 이것도 나름 성공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박진영은 아 내가 좀 더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가진 역량으로 이 집 청혼가 같은 것만 계속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인식했는지 이런 상황에서 해법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어때요? 찾았느냐?
나는 계속 파격적이고 전과 다른 형태의 느낌과 감수성을 주는 그런 가수를 지향했던 거거든요. 박진영도 그걸 추구했던 거예요. 난 다를 거다. 이거 근데 약간 도박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근데 이게 이제 망할지 잘 될지 모르니까. 본인은 그게 자기에게 더 맞는 옷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지금으로 따지면 악동 뮤지션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그래요. 뒤돌아가서 노래 이렇게 부르는 파격적인. 파격적이잖아요. 어르신은 또 잘 모릅니다. 네. 악동하면 그냥 뭐 문제는- 동네 악동들만 생각나시니까요. 네, 이해합니다. 네.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3집에서 어떻게 했느냐. 자신이 지금 현란하게 발전하고 있는 음악적인 많은 소스들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 구성이 탄탄한 그런 곡을 쓰기보다는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방법론으로 어떻게 했느냐. 과거 걸 끄집어내는 방법을 선택해요. 그 당시에도요? 예. 레트로 느낌으로 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96년도 바로 1년 만에 또 앨범을 내는 게 그녀는 예뻤다. 야! 명곡이지요. 야. 너무 추잡스러우니까 폐가 안 좋으신가 봐요. 담배 좀 그만 펴요. 깡기현. 죄송해요. 어지럽죠? 산소가 부족하네요. 이게 장르가 디스코예요. 디스코라고 하면 70년대 후반에 유행했던 음악적 장르이자 댄스예요. 미국에서 왔죠? 디스코? 네, 맞습니다. 이 디스코라는 어찌 보면 그 당시 신세대들은 좀처럼 듣지 못했던 음악적 구성이죠. 그런데 그게 새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옛날에 인기 있었던 디스코라는 그 음악 구성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가 다시 작곡을 한 거예요. 그 문법을 가지고. 그래서 그녀는 이뻤다라는 걸 앨범을 냈고, 그리고 춤도 그 당시 디스코에서 유행했던 찌르는 춤이 있거든요. 위아래로. 네. 그걸 가지고 춤을 만들어서 영화 그리스라든가 토요일 밤의 열기, 존 트라볼타가 나온 영화들이 대부분 이때인데 이때의 그 춤 동작을 또 차용해서 대박을 칩니다. 좀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대변인. 대변 해야 되니까. 위아래인데요? 위아래. 아닙니다. 방금 아니에요. 저건 정확히 박남정입니다. 박남정 이거죠. 거의 비슷했어요. 앙증 맞아요.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98년도에 키스미. 이 키스미라는 앨범을 또 들고 왔을 땐 디스코에서 재미 봤잖아요. 한 템포 더 아래로 내려가요. 60년대 후반에 유행했던 그 당시 리듬앤 블루스는 굉장히 경쾌한 리듬앤 블루스예요. 약간 엘비스 플레이슬이 나오는 그런 느낌의 예, 그때의 또 문법으로 다시 한번 신선함을 또 줘요. 자기가 성공했던 방식을 한 단계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음악적 시기를 더 밑으로 내린 걸 그걸 요즘 현대화한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001년도에 게임이라는 앨범에 스윙 베이비라는 노래를 가져왔어요. 스윙, 스윙, 스윙 my baby. 맞아요. 와, 너무 좋지요. 그거는 오늘 너무 재밌어요, 저는. 그 스윙이라는 건 스윙 댄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스윙 재즈 들어보셨죠? 그럼 들어봤죠? 2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유행했던 탭 댄스하고 스윙 재즈라는 게 유행인데 거기까지 다시 내려간 거예요. 와. 그래서 자신이 새로운 거를 계속 이 세상에 던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찾아낸 건데 그렇게 해서 이 2001년도 스윙 베이비까지 연달아 계속 성공을 하죠. 계속 박진영은 새로운 걸 들고 와. 박진영은 늘 창의적이야. 근데 창의적인 게 아니라 인간이 창의적이어 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본인은 그 방법과 대안을 찾아낸 거예요. 자, 그런데 드디어 여기까지 한 세트가 완성이 됩니다. 이 앨범을 하나하나 내면서 음악사에 있었던 하나하나의 장르를 자기가 다 혁파한 거잖아요. 그렇죠. 디스코, R&B, 그 다음에 스윙까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